봅시다. 자, 같이 보시면요. 수능 기출지문입니다. 수능 기출지문에서요. 기출 문제를 뭐 학교에서 풀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그냥 뽑아서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봐요. 그래서 풀어보면 이게 또 그냥 읽기만 했을 때랑 문제 풀 때랑 또 지문에 대한 이해도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걔는 그래서 풀면서 좀 더 이해도를 높일 수가 있으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마식 보도하고 관련되어 있는 지문 먼저 볼게요. 그래서 경마식 보도는 에서 나와 있죠. 첫 번째 문단부터 가겠습니다. 총 4개 문단으로 되어 있고요. 뭐 1, 2, 3, 4 매기셔도 되고 가나 다라 매기셔도 되고. 자, 그래서 가문단 경마식 보도는 경마식 보도 요거 네모치시고요. 경마 중계를 하듯 지지율 변화나 여기 줄글자 지지율 변화나 득표율 예측 등을 집중 보도하는 선거 방송형 방식이라고 하는 거 이거 줄 그어두시고요. 자, 그래서 경마식 보도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증가한다.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증가 요거 줄 거고요. 왜냐면 재밌거든. 되나요? 와, 그 경마 혹시 보러 가신 적 있나요? 되게 재밌어요. 경마 이렇게 그 중계하는 거 들어주면 그 라디오 가지고 가면 그 경마장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주파수가 있거든요. 거기 딱 맞춰놓으면 진짜 재밌어요. 귀에다 꽂아놓으면 1번만 앞으로 치고 나간다. 1번만 나간다. 2번 치고 나간다. 2번 나가고 3번 갑자기 치고 나간다. 번개 같이 달립니다. 5번 1등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것처럼 방송을 할 때 누구 지지율 몇 %, 누구 뭐 후보자 몇 % 그러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재밌다 그러면서 보게 돼요. 저도 그래서 이 선거 방송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거든요. 정치 중에서는. 자, 근데 어쨌든 간에 계속 보시면요. 새롭고 재미있는 정보를 원하는 시청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방송사로서도 매일 새로운 뉴스를 제공하는 방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마식 보도는 선거와 정치에 무관심한 유권자들의 여기 줄글자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 정치 참여를 독려 여기까지 줄거고요. 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앞에 슬래시로 끊고요. 흥미를 돋우는 데 치중하는 경마식 보도는 선거의 주요 의제를 도외시하고 주요 의제 도외시 요거 줄거고요. 그리고 경쟁 결과에 초점을 맞춰 경쟁 결과에 초점 여기 줄거고요. 그래서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공정성 저해 요것도 줄거고요. 자, 다음 문단입니다. 두 번째 문단. 자, 경마식 보도에 문제점을 줄이려는 조치가 있다. 문제점을 줄이려는 조치 요거 줄거고요. 자, 그래서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이 요거 네모치시고요.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여론조사 요거 줄거고요.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그 결과의 보도는 여기 줄글자 결과의 보도는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 금지 여기까지 줄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거 방송 같은 거 보게 되면 선거가 마무리가 돼요. 6시에 저녁 6시에 마무리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 출구조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밖에 나와서 기다리다가 이 방송사 애들이나 이런 애들이 나와서 기다리다가 각 지역마다 이제 시간별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나오는 사람들한테 몇 번 찍으셨어요 해서 물어본다고. 그랬을 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속닥속닥 이제 비밀 선거니까 원래 정확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귀띔을 해주면 그거 가지고 취합을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누가 우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한다. 이 지역에서 누가 당선될 확률이 높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죠. 근데 그것도 이제 투표 마감 시각까지는 금지입니다. 마감되고 나면 얘기해요. 자, 이러한 규정이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여기 줄거고요.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라 하더라도 선거일에 임박해 보도하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합헌 결정을 해야 된다. 합헌 결정이 요거 줄거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그 외건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외건 효과. 됐나요? 그래서 이거 기출 지문에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사람들이 몰라. 누가 이길지 모르는데 누군가가 이길 것 같다는 예측을 자꾸 듣게 되면요. 내가 던진 표가 사표, 즉 죽어버린 표가 되는 걸 원치 않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1번, 2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있고 더불어민주당이 있고 뭐 노동당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간다고 치자고. 그랬을 때 나는
문제는 얘네가 당선될 확률이 너무 없는 거야. 막 3%도 안 나와. 그랬을 때는 내가 괜히 얘네한테 투표해봤자 의미가 없는데 그럼 차라리 나머지 둘 중에 한 놈한테 보내는 게 낫겠다 그래서 내 표를 한쪽으로 몰아줍니다. 그 대표적인 효과가 났던 게 이제 이것 때문에는 아니고 외건 효과 때문은 아니고 그 이제 토론회 같은 걸 했었죠. 그래가지고 그때 누구 나왔었냐면 홍준표하고 문재인하고 안철수 나와가지고 붙었을 때가 있어요. 그때 문재인이 이겼거든요. 근데 그때 사실은 홍준표가 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 3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전에는 이제 사람들한테 미리 조사를 해봤을 때 여론조사 해봤더니 근데 그 간담회에서 토론회에서 안철수가 말을 너무 못한 거야. 뭐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정책에 대해서 대답하는 게 거의 없어요. 헛소리만 삑삑한 거야. 보면서 나도 안철수 망했네. 저 끝났네. 그러면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안철수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얘를 뽑아줘봤자 대통령이 돼봤자 암담하겠다. 뭐 하는 게 없겠다. 이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그 표가 싹 다 누구한테로 넘어가 버렸다? 홍준표한테로 넘어간 거죠. 난 그래서 보면서 홍준표가 이 차이로 진다고? 말도 안 되는 30몇 % 나왔어요. 걔가 그때 당시에. 투표율 중에서 득표율이. 보면서 문재인하고 한 7% 차이인가 그거밖에 안 났어. 그거 보면서 소름이 돋았었거든요. 야, 저 맨정신 아닌 양반이 그냥 아무 말이나 막 아무 말 대잔치로 막 쏘는데 문제는 너무 말을 잘하다 보니까 논리는 분명히 떨어지는데 너무 말을 잘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눌려버린 거지. 안철수가 그렇게 해서 박살이 났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있잖아. 내가 봤을 때는 안철수는 다시 나와도 정치적 발언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보시면요. 자,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어요. 자, 그러고 나서요. 공직선거법의 근거를 둔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은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을 요거 내놓으시고요. 유권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의 왜곡 보도를 금지하고 왜곡 보도 금지 요거 줄거고요. 그리고 여론조사가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 오차 여기 줄거고요. 이를 밝히지 않은 채로 여기 줄거죠. 밝히지 않은 채로 서열이나 우열을 나타내는 보도도 금지 여기까지 줄거고요. 됐나요? 자, 그리고 언론단체의 선거 여론조사 보도 준칙은 선거 여론조사 보도 준칙이라고 하는 거 이거 네모치시고요. 자, 표본 오차를 감안하여 표본 오차를 감안 여기 줄거고요. 여론조사 결과를 정확하게 보도하도록 요구한다. 결과를 정확하게 보도하도록 요구 여기 줄거고요. 지지율 차이가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 경합이라는 표현은 무방하지만 그러니까 엎치락뒤치락 한다는 얘기죠. 하지만 서열화하거나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다라는 표현처럼 우열을 나타내어 보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음 문단 세 번째 문단입니다. 경마식 보도로부터 드러난 선거방송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책 중 하나로 한계 보완 요구 줄거고요. 선거방송 토론회가 활용될 수 있다. 선거방송 토론회라고 하는 거 요거 네모치고 이 토론회를 통해 후보자 간 정책과 자질 등의 차이가 드러날 수 있는데 현실적인 이유로 초청 대상자는 한정된다. 초청 대상자는 한정 요거 줄거고요. 공직선거법의 선거방송 토론회 규정은 5인 이상의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직전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또는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 등을 초청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초청 기준 요구 줄거고요. 그러니까 정당이 추천했거나 5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거나 또는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 자, 이렇게 제시하고 있다. 다만 앞에 슬래시로 끊고요. 초청 대상이 아닌 여기 출구자 초청 대상이 아닌 후보자들을 위해 별도의 토론회 여기까지 출구고요. 이게 개최가 가능하고 시간이나 횟수를 다르게 할 수 있다. 시간이나 횟수를 다르게 여기 출구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 많이 가지는 그 초청 후보자들이 나오는 방송 같은 경우가 횟수가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초청되지 못한 사람들끼리만 모여있는 어떻게 보면 마이너리그죠. 그지? 이런 거는 횟수가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초청되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토론회 같은 경우는 한 3회에서 4회 정도 해준다 그러면 이게 초청되지 못한 사람들이 나오는 건 1회에서 2회 정도까지밖에 안 해줘요. 되는 어차피 관심 갖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되는.
자, 계속 보시면요. 라문단 네 번째 문단입니다. 이러한 규정이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원칙을 침해하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 여기 줄거고요. 다수 의견은 다수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러니까 이 헌법재판소의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에 대해서 다수가 뭐라고 얘기하냐. 방송 토론회의 효율적 운영을 고려할 때 초청 대상 후보자 수가 너무 많으면 여기 줄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 제한된 시간 안에 심층적 토론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요거 줄거고 동그라미 1번. 그리고 유권자들도 관심이 큰 후보자들의 정책 및 여기 줄거자 정책 및 자질을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 여기까지 줄거고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관심 없는 애들께 너무 많이 다뤄지면 이거 제대로 내가 뽑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들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계속 보시면 자,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규정은 함정 제한이라고 보았다. 반면 앞에 슬래시로 끊고요. 소수 의견은 소수 요거 세번 치시고요. 이 규정이 가장 효과적인 선거운동에 여기 줄고자 효과적인 선거운동의 기회를 일부 후보자에게서 박탈 여기까지 줄거고요. 하며 유권자에게도 유권자 줄거고요. 모든 후보자를 동시에 비교하지 못하게 하고 요거 줄거고요.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한 후보자와 그러지 못한 후보자를 여기 줄고자 후보자를 차별적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여기까지 줄거고요. 그 지적하였다. 이 규정을 소수정당이나 정치 시인 등에 대한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침해라고 본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됐나요? 됐죠?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쉬워요. 지금 풀어볼까요? 그럴까요? 지금 풀어보셔도 되는데 좀 이따 시간 드릴게요. 예. 왜냐하면 이거 방송도 영상으로 보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시간을 또 따로 또 두고 또 하긴 좀 뭐하니까. 그리고 C로 가봅시다. C 페이지 8페이지인데요. C 보시게 되면 이제 그 가에 뭐가 나와 있냐면 정급별 시에 가지가 담을 넘을 때라고 하는 작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에는 나올 확률이 좀 낮다라고는 평가가 되긴 했었는데 이 김민겸 씨의 그 일동장휴가가 나왔죠. 왜 일동장휴가가 나올 확률이 좀 낮다라고 평가를 받았었냐면 얘가 2019년인가 18년 그때 수능에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근년도 작품이라서 나올 확률이 낮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좀 예를 내고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이제 연시조를 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됐나요? 왜냐하면 가사가 진짜 생소한 가사가 그냥 툭 하고 나오게 되면 난이도가 너무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가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정급별시 여자분입니다. 여자분. 됐어요? 아주 내가 알기로 무슨 대학교 교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자 봅시다. 이를테면 수양에 늘어진 가지가 담을 넘을 때라고 하는 부분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담이라고 하는 거 요거 세번 치시고요. 그래서 이 담이라고 하는 것은요 도전 대상이에요. 도전 대상, 장애물이기도 하지만 도전 대상이 된다. 자, 그래서 가지가 담을 넘을 때라고 하는 부분은 가로 묶어달라고 그랬죠. 이거 의인법이고요.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그건 수양가지만의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리고 아니었을 것이다 해서 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이거 물결 표시 치시고요. 여기서 제가 이제 물결 표시 쳐달라고 하는 애들 나올 건데 얘네들은 반복된다. 반복되면 문유를 형성하죠. 기본적으로. 자, 그리고 그건 수양가지만의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 여기 가로로 묶어달라고 했잖아. 그래서 월담이라고 하는 거 담을 넘는 것은요 이건 뭐다? 협력의 결과물이다. 어디서 말담이라고요? 그건 수양가지만의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 담을 넘는 것은 협력의 결과물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한 거야. 가지 혼자 지음으로 넘은 게 아니란 얘기야. 자,
자, 얼굴 한번 목 마주친 M1 뿌리와 M1 뿌리 여기 줄긋고요. 그리고 잠시 살 붙였다 정확히 손을 터는 꽃과 잎이 꽃과 잎 요거 줄긋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월담의 내적 요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조력자야, 조력자. 얘네들이 힘을 합쳐줬기 때문에 가지가 뻗어나가서 넘어갈 수 있었어. 이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래서 M1 뿌리와 꽃과 잎이 혼연일체 믿어주지 않았다면 에서의 면 물결 표시 치시고요. 반복되고요. 가지 혼자서는 한없이 떨기만 했을 것이다. 을 것이다. 역시 물결 표시 치시고. 자, 그리고요. 한다스 내리고 내리던 고집센 비가 아니었으면 고집센 비라고 하는 거 요거 세모 치시고요. 그리고 아니었으면 해서 면 물결 표시 밤새 정분만 쌌던 돌이 없는 폭설이 아니었으면 폭설이라고 하는 거 요거 세모 치시고요. 그래서 이 고집센 비하고요. 폭설이라고 하는 거 얘네들은 뭐다? 외적 시련이에요. 외적 시련인데 얘네들이 있음으로 해서 도전 의지가 고취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네들은 월담의 외적 요인인 거야. 자, 폭설이 아니었으면 담을 넘는다는 게 가지에게는 그리 신명나는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리 신명나는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면 을 것이다. 역시 물결 표시 치시고. 자, 그래서 그리 신명나는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거 뭔 말이냐면 시련이 없었다면 도전 의지도 없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좋은 승부 상대가 있어야지 승부를 할 맛이 난다는 얘기지. 자, 계속 보시게 되면요. 무엇보다 가지의 마음을 머뭇세우고 다음 밖을 가둬두는 다음 밖이라고 하는 곳 여기 네모치시고요. 그래서 이 다음 밖은요. 지향점 이면서 미지의 세계죠. 아직 수양나무가 가보지 못한 곳이야. 지향점이면서 동시에 미지의 세계고요. 다음 밖을 가둬두는 저 금단의 담이 아니었으면 금단의 담이라고 하는 것 여기 세모 치시고요.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시련이고 도전 의지를 고취시키는 애고요. 저 금단의 담이 아니었으면 면이라고 하는 거 역시 물결 표시 치시고요. 담의 몸을 가로지르고 담의 정수리를 타 넘어 담을 열 수 있다는 걸 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자유를 획득한다는 얘기죠. 자유를 획득한다는 걸. 수양에 늘어진 가지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을 것이다. 역시 물결 표시 치시고요. 그리고 요거 놓쳤는데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B 부분 있죠? B 부분. B 처음 시작하는 부분 있죠? 한다스 내리고 내리던 고집센 비가 아니었으면 밤새 정분만 쌌던 돌이 없는 폭설이 아니었으면 여기 두 줄 묶어주시고요. 여기서는 대구법도 사용됐어요. 대구법도 있어요. 자, 계속 보시면요. C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목련가지라든가 감나무가지라든가 줄장미 줄기라든가 담쟁이 줄기라든가 라고 되어 있죠. 여기 두 줄 묶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요. 식물의 가지하고요. 줄기를요. 열거하고 있고요. 식물의 가지와 줄기를 열거하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의미 확장을 한 거야. 어떤 식으로? 자, 그래서 수양가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다가 의미 확장해서 수양가지만이 아니고 모든 가지
근데 이 모든 가지 또는 이게 모든 존재를 나타낸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용기와 협력이 있다면 뭘 할 수 있다? 성취를 이뤄낼 수 있다. 담을 넘는 것과 같은 요 얘기를 하는 거야. 됐나요? 자, 그래서 담쟁이 줄기라든가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가지에게 담은 무명의 획을 긋는, 무명이라고 하는 게 무지한 것, 알지 못하는 것, 이런 걸 무명이라고 얘기해요. 무명의 획을 긋는 도박이자 도반이었을 것이다. 도박이자 도반이라고 하는 부분 여기 대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제가 대가로로 묶으라고 하면 거의 대체로 이거 역설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이 역설적 표현을 통해서 담의 이중성을 강조하는데 도박이라고 하는 거, 도박. 왜 도박이라고 불렸을까요? 담은 실현이기 때문에 도박인데 도반이었을 것이다. 도반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도 뜻이 나오죠. 함께 도를 닦는 벗이라고 되어 있죠. 한마디로 동반자야, 동반자. 그래서 도반이라고 하는 거 요거 줄거고요. 왜? 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얘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고취시켜주는 애, 옆에서 취업시켜주는 애이기 때문에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조박이자 도반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자, 여기서 정급별시의 특징 나옵니다. 뭐다? 언어 유희를 즐긴다. 이 부분 언어 유희이기도 하다. 그래서 같은 음절로 시작하는 단어를 2번 반복했죠. 됐나요? 됐어요? 자, 그리고 도박이자 도반이었을 것이다. 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요거 물개 표시 역시 치시고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의 주제는 뭐다? 주제는 협력을 통한 성장과 그리고 새 세계를 경험하기 위한 용기 요걸 드러낸 작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나시 볼게요. 나시 여러분들 학교에서 나눠준 프린트에서 나시고요. 그 기출 지문에서는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그래서 이 중략되기 전 부분은 연계교재에 나온 부분이고요. 중략 이후 부분은 연계교재에 안 나온 부분이에요. 일동작용과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전체 합치면 8,000줄이 넘어가요. 8,000줄이 넘어가요. 그래서 이게 총 4부짜리거든요. 총 4부짜리라서 다 합치면 8,000줄이 넘어가고요. 단독 작품으로 제일 긴 게 제가 알기로는 만원사예요. 만원사. 만원사 같은 경우는 한 단독 작품으로 3,510호입니다. 3,510줄짜리예요. 그래서 그거 나왔을 때 애들이 그 해마다 그 인간 강사들 보면 책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막 이만해요. 2명. 문학작품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 있는데 현대어역 해놓은 게 이렇게 쫙 나와 있는 걸 그걸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왜 봐? 그러면서 물어보니까 애들이 이거 나오면 어떡해요 선생님. 그것도 이거 안 나온 부분 나오면 어떡해요 그러는데 그래서 그걸 다 보려고 그러면 애가 그럼 어떡해요 그러는데 다 봐서 뭐하게? 그냥 읽으면 결국은 유배생활 잘못했다. 나 후회된다. 너무 괴롭다. 이 얘기하는 건데 그냥 그런 내용이라는 것만 알고 보면 돼. 뭘 그렇게 내용을 다 외우려 그래. 너 그거 못 외워 다. 그랬더니 그래도 그런데 미련을 버리라니까.
미련을 끝까지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일동장을 가도 올해 전문을 다 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읽어도 자기가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서 와가지고 물어봐.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서 이렇게 보는데 나도 처음 보는 부분이니까 뭐라는 거야 이게. 그러면서 한참 보다 보면 이제 내용이 대강 알겠어. 그러면 이제 설명해주면 아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가고 왜 그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렇게까지 안 봐도 돼요. 그렇게까지 어렵게 안 돼. 자 같이 봅시다. 그래서 이게 배를 띄우는 장면이에요. 어디에서? 부산에서 이제 출발하는 사신단이 그 모습입니다. 자 장풍의 돛을 달고 장풍이라고 하는 게 센 바람 센 바람에 돛을 달고 육선이 함께 떠나. 육선이 함께 떠나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6척의 배가 떠났다. 그래서 사신단의 규모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대략적으로 400명 이상이다. 400에서 480명 정도 됩니다. 왜? 얘네들이 타고 간 배가 판옥선인데 판옥선에는 승선 인원수가 몇 명이다? 80명까지예요. 됐나요? 됐죠? 그래서 한 480명 정도 될 것이다. 맥시멈. 자 육선이 함께 떠나 삼현과 군악소리라고 돼 있죠. 삼현이라고 하는 것은 검은고, 가야금, 비파. 그러니까 현악기 세 가지와 군악소리, 군악대 소리가 해산, 바다와 산을 즉 온 세상을 진동하니 물속의 어룡들이, 물속의 물고기와 용들이,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응당히 놀라리라, 당연히 놀랄 것이다 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세 줄 묶어주세요. 장풍의 돛을 달고 육선이 함께 떠나 삼현과 군악소리 해산을 진동하니 물속의 어룡들이 응당히 놀라리라. 여기 세 줄 묶어주시고요. 이 출발 반경이에요. 과장된 표현 사용했고요. 이걸 통해서 장엄한 광경을 드러내는 거야. 자 계속 보시면 해구로 얼른 나서. 해구라고 하는 게 이제 뭐냐면 부산항이에요. 부산항을 얼른 나서 오륙도를 뒤지우고, 오륙도라고 해서 부산 근처에 있는 섬입니다. 오륙도를 뒤지우고 고국을 돌아보니 야색이 아득하여. 야색이 아득하여 여기 주요고요. 시간의 경과 읽어낼 수 있죠. 왜? 밤의 빛이 벌써 가득 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녁 됐어, 밤 됐어. 자 아무것도 아니 말고 연해가 바다 근처, 바다 근처. 각진포에, 각진포라고 하는 게 해군 진영이에요. 바다 근처 해군 진영에 불빛 두어 점이 구름 밖에 뵐만하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 말고 연해 각진포에 불빛 두어 빛이 구름 밖에 뵐만하다. 여기 두 줄 묶어주시고요. 부산에서 멀어졌다는 것을 이걸 시각적으로 제시한 거예요. 자, 배방에 누워있어. 배 안에 있는 방에 누워있어. 내 신세를 생각하니 가뜩이 심란한데, 심란하다, 걱정되는 거죠. 왜? 내가 사신행을 잘 다녀올 수 있을까? 요것도 걱정이고요. 또 하나는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들 먼 길 가는 일이 그렇게 많았다 적었다? 적었다.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야. 됐어요? 마치 유배 가는 기분이기도 하고 분명히 사신행으로 가긴 하는데. 됐나요? 자 그래서 가뜩이 심란한데 대풍이 일어났어. 대풍, 큰 바람, 풍랑이죠. 풍랑이 일어나서 자, 태산 같은 성남 물결 천지에 자욱하니 커다란 만곡주가, 만섬의 곡식을 실을 만한 큰 배다. 그냥 큰 배라고 알아두세요. 큰 배. 지금으로 따지면 컨테이너 선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역할 때 쓰는 아주 큰 배죠. 자, 크나큰 만곡주가 나뭇잎 불리듯, 나뭇잎이 불려다니듯 하늘에 올랐다가 뒤에서 슬래시로 끊어주시고 여기 기점으로 해서 대국법. 그래서 하늘에 올랐다가 지함에 내려지니 땅바닥에 떨어지니 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하늘에 올랐다가 지하에 내려지니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거센 파도 때문에 뭐다? 배가 위아래로 요동치는 거야. 근데 이 부분만 보면 자꾸 노래가 머릿속에서 맴돌아서 그 원피스 주제가 거센 바람 높은 파도도 막 이러면서 나오는 거 있잖아. 그 코요테가 아. 불렀던 걔네 그거 요새 부르고 다니던데? 콘서트 가가지고. 우리 그거 있잖아. 한참 되는데 그래요. 떴어 그 노래도. 네, 안타깝다. 참 코요테 어떻게든 살아남는구나. 네. 어쨌든 뭐 다들 즐겨보는 애니메이션이니까 아직까지도 많이들 보고. 나 요새 보니까 뭐 뭔지도 모르겠던데. 막애 머리 막 하얘지고 막 변신하고 막 이상해지던데 점점. 원래 까만 머리 아니었어요? 응. 근데 갑자기 막 변신하더니 하얀 머리로 바뀌더라고. 세졌나 보네요. 점점 초사연이 되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요즘 그런 거 말도 안 되잖아. 그럼? 응. 말해? 크롱이 말을 한다고? 치지 마. 말한대요. 근데 말하다가 소비자들이 좀 별로 관심이 없어지니까 다시 말을 못 하게 되더라고요. 안타깝다. 여전이네. 말문을 막아버렸네. 야, 씨. 무시무시하다. 무시무시한 민주주의의 자본주의의 폐해. 자, 어쨌든 계속 보시면요. 12발 쌍도 때는 차처럼 차가 곁가지예요. 곁가지. 그러니까 얇은 가지처럼 굽어있고 52폭 초석돛은 초석이라고 하는 게 이제 풀 가지고 만든 지푸라기로 만든 돛이에요. 그래서 초석돛은 반달처럼 배불렀네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12발 쌍도 때는 차처럼 굽어있고 52폭 초석돛은 반달처럼 배불렀네. 여기 두 줄 묶어주시고 역시 대구법 사용되고요. 이것 통해서 바람이 심하다는 거. 요거 다시 한번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5줄 묶어볼게요. 태산 같은 성남 물결 천지에 자욱하니 크나큰 만국주가 나무니 불리듯 하늘에 올랐다가 지하에 내려지니 12발 쌍도 때는 차처럼 굽어있고 52폭 초석돛은 반달처럼 배불렀네. 여기 5줄 묶어주시고 과장법. 그래서 한참 고생해가지고 일본 가서 일본 왕 만나고 뭐 하고 그러고 이제 돌아와요. 되나요? 네. 그러면서 돌아와서는 이제 왕을 이제 아련하는 자리까지 온 겁니다. 중략 다음 부분이 왕을 아련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날이 마침 극렬하고 날이 마침 뜨겁고 그리고 석양이 비치어서 끓는 땅에 엎디어서 불불 끓는 것 같은 뜨거운 땅에 엎디어서 말씀을 여쭈오니 속에서 불이 나고 관대에 땀이 배어. 관대 허리띠입니다. 허리띠. 허리띠에 땀이 배어 무르르듯 하는지라 나라께서 보시고서 나라라고 하는 거 요거 줄거고요. 이게 임금이죠. 나라님이죠. 임금님께서 보시고서 자, 그래서 여기 4줄 묶어볼게요. 날이 마침 극렬하고 석양이 비치어서 끓는 땅에 엎디어서 말씀을 여쭈오니 속에서 불이 나고 관대에 땀이 배어 무르르듯 하는지라 여기까지 4줄 묶어주시고요. 그래서 임금을 아련했는데 얘네가 돌아왔을 때가 언제다? 여름이에요. 그러니까 더운 거야. 그랬더니 나라께서 보시고서 너희 더위 어려우니 먼저 나가 쉬라시니 너희 더위 어려우니 먼저 나가 쉬라시니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 배려한 거죠. 자, 곡배하고 곡배 절하고 사퇴하니 물러나니 천은이 만극하다. 임금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러내고 있죠. 됐나요? 임금의 알현이 뭐예요? 알현. 임금을 만나본다. 왜냐하면 사신행을 갔다 왔으니까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됐나요? 자, 더위를 장히 먹어. 장히 많이.
더위를 많이 먹어. 막힐 듯 하는지라 숨 막힐 듯 했다는 얘기겠지. 그죠? 사신들도 못 기다려 하처로 돌아오니 그래서 다른 사신단을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리고 하처 숙소죠. 숙소. 하처가 숙소예요. 숙소로 돌아오니 누이도 반겨하고 뒤에서 슬래시로 끊고요. 대부법 사용됩니다. 다른 기뻐 우는지라 일가 친척이 나와서 위문 안에 여들에 겨우 쉬어 여들에 8일간 겨우 쉬어 공주로 내려가니 공주 여기 줄였고요. 여기 본가예요. 본가로 내려가니 처자식들 나를 보고 죽었더니 고쳐본 듯 기쁘기 극한지라 어리석은 듯 앉았구나 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처자식 나를 보고 죽었더니 고쳐본 듯 기쁘기 극한지라 어리석은 듯 앉았구나. 여기 두 줄 묶어주시고요. 재회로 인한 감격. 그리고 어리석은 듯 앉았구나. 이거 뭐예요? 망연자실 했다는 얘기죠. 망연자실. 너무 기뻐서 말을 제대로 못했다. 사당의 현아라고 현알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아현 뒤집으면 현알이에요. 현알. 됐어요? 찾아가 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높은 사람을 찾아가서 뵙는다. 자, 사당의 현아라고 옷도 벗고 편히 쉬니 관복 벗은 거야. 풍도에 험하던 일. 풍도라고 하는 게 지옥을 얘기하는데요. 지옥. 진짜 얘가 지옥을 갔다 온 게 아니고 그만큼 고생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신행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거야. 풍도는 지옥이고 사신행을 비유한 거다. 그만큼 고생 많았다. 풍도에 험하던 일, 저승 같고 꿈도 같다. 저승 같고 꿈도 같다.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실감 나지 않는다. 손주 안고 얼으면서 한가히 누웠으니 강호의 산인이요. 산인이라고 하는 거 산속에 사는 사람, 즉 은거인이야. 자연 속의 은거인이요. 산인이요 뒤에서 슬래시로 끊고요. 여기 기점으로 해서 대구법 사용됐고요. 그리고 성대의 성대, 태평성대 얘기합니다. 태평성대 일반이로다, 백성이로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쟤는. 예. 자, 주제는요. 일본 사신행에서 얻은 견론과 감상. 여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왠지 찜찜한데 그냥 수능 특강에 나오는 걸 해줄 걸 그랬나? 무엇을요? 일동작인가? 다른 부분이요? 혹시나 그 부분을 낼까 해서 에이, 열심히 보셨다며.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는 그래요. 일단 고민해 봅시다.